안녕하세요, 김촌입니다. 먼저 조금 전에 나온 출구조사 표정미터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힘과 개혁신당 얼굴미터만 봐도 폭망이고 벌써 민주당은 출구조사 결과 인터뷰를 시작할 정도로 의원들도 환호 중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종편과 방송 3사 예측조사 모두 앞서고 있고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는 오후 8시 출구조사에서 이재명 51.7, 김문수 후보 39.3,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7.7%로 보도했습니다. 이준석은 7.7%면 너무 많이 나왔는데요. 그나저나 15% 노래를 부르던 이준석 후보는 이제 샤워하러 갔을까요? 득표율이 10% 이상 15% 미만인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 중 절반을 보전받지만 이준석은 날아가겠네요. 권성동과 김기현 천하람 표정미터도 볼만한데요. 이제 자기들끼리 내란당은 개싸움 시작되겠네요. 관련해서 이승환 퇴보해서 전진으로. 한편 벌써 장성철 소장은 민주당은 왜 52%밖에 못 오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시전 중인데요. 저런 걸로 벌써 스탠스 잡았나 봅니다. 그리고 출구조사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이준석 1위입니다. 얼마나 갈라치기를 해놨으면 저럴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40대 50대가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밀어줬습니다. 윤건희 부부가 투표 후 쏟아진 질문에 성렬이는 얼굴 두껍게 미소를 보이는 여유까지 보였는데요. 검찰 수사를 언제 받을 것인가? 사전투표가 부정선거라고 생각하느냐? 탄핵 때문에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됐는데 국민들께 할 말이 없느냐? 수사위에 불응하느냐 등 질문에 미소로 답한 것입니다. 무표정을 유지하던 김건희는 샤넬백이나 그라프 목걸이를 안 받았다는 입장이 그대로인가라는 기자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투표소를 나섰는데요. 김건희는 표정만 봐도 곧 못했음을 느끼는 표정이지만 성렬이는 뻔뻔한 것 자체였습니다. 저렇게 웃어봐야 곧 구속시간이 다가오겠죠. 이렇게 난 잘못 없다는 표정이 과연 투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가운데 어차피 국힘은 망한 거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미리 인정하며 이런 발언까지 던졌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2달 안에 또 대선을 치러야 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름 뒤인 오는 18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시작된다는 걸 강조한 것인데요. 지긋지긋한 국힘입니다. 당장 당 해체가 코앞인 당이니 난사 중인 것입니다. 관련해서 김용민 PD, 기자들 전원에 따르면 지금 국힘은 당선 여부에 관심이 없는 듯하다. 오직 대선 패배 이후에도 당권을 지느냐 여부의 혈안인데 그 척도가 김문수 40% 이상 득표 여부다. 만약 출구조사 결과 김문수가 낙선 예상임에도 40%가 넘어가면 민주당 쪽과 함께 만세를 부르는 진풍경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한편 국힘 선거방송 4부는 용산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출신 찐윤 강승규 의원이 나와서 하고 있으니 그냥 거의 포기 수준 같습니다. 이어서 YTN도 미리 김문수 자택 앞 한선. YTN은 이재명, 김문수 후보 자택을 차례로 전하며 분위기를 전했는데요. 대놓고 김문수 자택 소식 자막에는 김문수 후보 자택 앞 한산 자막이 올라왔고 이재명 후보 자택에는 경찰 전담 경호팀, 이 후보 자택 주변 순찰하며 경비 등을 강조했습니다. 거기다 개표를 기다리는 김문수 후보 국힘 방송사 배치도 화제입니다. 가운데 SBS, KBS, TV조선, 채널A 등을 배치했고 그래도 JTBC도 끝에 배치하며 구색을 맞추는가 했지만 MBC는 아예 빠졌습니다. 관련해서 해당 게시물을 올린 이는 MBC가 없는 걸 보니 MBC를 싫어하는구나. MBC가 제일 바른말 했나 보네가 나왔고 MBC 개표 방송에 유시민, 정규재, 조경태, 박주민, 권수표, 조현용, 김수지, 이재은 드림팀 출격하니 김문수 캠프는 미리미리 패싱하나 봅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MBC는 물론 종편 골고루 다 배치했습니다. 이어서 SBS 패널로 나온 오찬석님 얼굴 지표도 화제입니다. SBS에는 사장 남천동 진행자이자 민주당 전략자문단 부단장인 오창석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박성민, 국힘 대변인 박민영, 보수 농객 백지원이 붙었는데요. 저쪽 패널에서는 압도적인 기세를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염치가 없지 않냐는 등 이왕 진 거 막 던지고 보자로 나오는 상황에서 박성민조차 어이가 없는지 팩트로 날리고 있고 오창석 패널은 얼굴 지표로 그냥 압도해버렸습니다. 오창석, 우리 당이 공격하기 전에 이미 자중질환 상태가 끝나지 않은 상태다라고 그냥 공격하기도 아까울 정도로 처참한 국힘 상황을 잘 눌러줬습니다. 이어서 홍진경 급하게 자필 사과 편지. 대선 후보들과 인터뷰 방송까지 진행했던 홍진경 씨가 욕을 바가지로 먹자 부랴부랴 무조건 제 잘못이라며 사과를 했습니다. 홍진경은 3일 자필 편지를 통해 해외 출장 중이라 시차가 맞지 않아 이제서야 인터넷을 확인했다면서 사과문이 늦은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투표 기간에 오해를 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연예인들을 보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한 적이 많았는데 이 민감한 시기에 제가 이렇게 어리석은 잘못을 저지르다니 스스로도 진심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진경 유튜브 채널에는 대선 후보 컨텐츠를 4개나 올려두었고 기본 100만 회 이상 나왔기에 이 정도 사과면 이해한다. 다음이 중요하지 혹은 글쎄요 이미 떠난 듯 김치는 지켜야 하니까 방도 많긴 합니다. 그래서 황교익 윤석열이가 여자를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된 거래요. 윤을 선택했던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윤은 원래 훌륭한 사람인데 김건희 때문에 나라가 혼란스럽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손해가 자신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으면 좀처럼 반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질구질 남탓만 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똑같은 상황이 닥치면 지난번의 선택과 유사한 선택을 하여 자신의 지난번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윤을 찍은 사람들은 이번에 김문수를 찍을 확률이 높습니다. 민주공화국은 국민에게 권력이 있습니다. 권력 행사를 잘못하여 나라가 큰 혼란을 겪었으면 그에 대한 책임도 전적으로 국민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국민의 도리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을 선택했던 국민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내란으로 국격이 손상되고 경제가 망가진 것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선택한 국민 때문이라는 자각과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한편 교육부가 이제서야 리박스쿨 손효숙 자문위원을 해촉한 가운데 교육부는 이주호 대행의 손 대표와의 연관성은 전면 부인했는데요. 관련해서 봉지욱 기자, 이주호도 지시를 받았을 겁니다. 늘 몸에 올인하며 다른 예산이 줄줄이 깎였다는 현직 선생님들 제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윗선 지시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윤석열한테 많이 배운다는 이주호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박태용 의장 공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수의 재정립이다. 박인영님, 뉴스 틀 때마다 나오는 보수정당, 보수유권자 등에 나오는 보수는 사실 보수가 아니다. 그들이 말하는 보수는 사실 수구다. 우리가 남이가 바로 수구의 특징을 정확히 대변해준다. 사고하지 못하는 보수가 바로 수구다. 이번 대선을 계기로 앞으로 언론에선 민주당을 보수정당으로 부르면 좋겠다. 우리는 내란 모의를 했다는 의심으로도 정당을 해산한 바 있다. 그러니 지금 언론이 말하는 가짜 보수정당은 곧 사라질 것이다. 혹시라도 소수정당이 되어 살아남으면 그땐 수구정당으로 부르면 된다. 그들은 구구정당도 아니다. 세상 어디에 자기 민족을 버리고 옆나라를 지지하는 구구가 있나. 이렇게 민주당이 보수정당으로 자리를 잡고 나면 진정한 진보정당이 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리라 믿는다. 지금까지는 보수가 보수라 말하지 못하고 민주당이 진보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진보 세력이 클 수가 없었다. 민주당이 압도적 표로 이겨 가짜 보수 세력을 밀어내야만 건전한 보수가 사회의 중심이 될 수 있고 그래야 진보 정당도 커나갈 수 있다. 이번 기회에 태극기도 찾아와야 한다. 그들에겐 성적이야 이스라엘기면 충분하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